신수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강의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35쪽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이나 민감성이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어렵죠. 선생님도 여러분 교과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은 도덕적 상상력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배우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시작은 바로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과 전망에 있는 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겠다,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된 것처럼 느껴보는 걸 얘기해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 뭐 금메달 같은 거 땄을 때 뭉클한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는데도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해요. 이런 건 그 선수의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가장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이 같이 보고 여러분도 감정이입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밉니다. 멀리서 입주민이 다가오더니 경비원을 밀치고 삿대질합니다. 그만둬라. 너 경비 주제에 너 모습 주제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모습 주제에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며칠 뒤에는 이 입주민이 경비원의 옷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경비원 최모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하나의 가족이고 지 집이 가면 하나의 아버지고. 응? 그런데 그걸 그냥 경비 쓴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못 씁니다 짓밟아버리고. 숨진 경비원은 다른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은 일방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고 경비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아, 저건 잘못됐다. 저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그 경비원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도덕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도덕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경비원 아저씨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것처럼 도덕적 상상력이나 민감성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입장에 설 수 있는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봤으니까 내가 경비원 아저씨였다면 어땠을까? 그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그 경비원 아저씨의 가족들은 또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같이 지금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을 펴면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의미가 나와요. 도덕적 상상력은요, 타인의 처지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결과 예측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아래 그림은 37쪽에 있는 스스로 해보기의 상황인데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는 학생이 있죠. 식판은 어떻게 맞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될지 생각하는 능력, 이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면 식판받기가 불편하겠네, 내가 대신 받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될지 생각하는 능력, 이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면 식판받기가 불편하겠네, 내가 대신 받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은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면 이제 민감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36쪽에 보면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도덕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인 행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받아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요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친구가 바로 도덕적 민감성이 있는 친구인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36쪽 아래 잠깐 활동에 있는 맹자와의 가상 대화를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시골 마을을 지나던 선비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잠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우물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을 발견했어요. 만일 알쏭이라면, 아니면 신수중학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시골 마을을 지나던 선비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잠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우물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을 발견했어요. 만일 알쏭이라면, 아니면 신수중학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달려가서 아이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를 구하겠다는 이유는 아이의 부모에게 보답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내버려 두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일 아이가 죽기라도 한다면 부모님께서도 속상해서 매일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알쏭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했죠.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이야기의 근거 중에 바로 하나가 지금 나오는 측은지심입니다. 우리는 길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외면하면 죄책감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맹자의 성선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여러분도 이 민감성과 그다음에 도덕적 상상력, 그다음에 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측은지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착하게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좀 하다 보면 옆에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신수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런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아보는 데 앞서서 우리가 가장 지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여러분도 이 민감성과 그다음에 도덕적 상상력, 그다음에 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측은지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착하게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좀 하다 보면 옆에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신수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런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추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 뭐 5개월, 4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누적 확진자가 429만 5,396명입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도 29만 7,892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유례 없이 이 개학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를 무관중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유럽 축구 경기들도 무관중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서 이렇게 그것도 현대화된 사회에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람이 생활이 멈춰져야 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격렬하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 의료진입니다. 비단 대한민국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의료진 분들이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늘 감염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이가 아파도 가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페이스 마스크나 아니면 요 호흡기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뿐만이 아니고 며칠 내내 한 달 넘게 동안 계속 이 보호 장구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도 상처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더 나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 사태를 같이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력만 가지고 감정이입하는 마음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민감성, 내가 빨리 도와줘야겠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야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선생님이 2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뉴스를 먼저 볼게요. 대구 북구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는 마스크 부족 소식을 접하고 대구 사람들이 빨리 건강해지는 날까지 힘내기를 소망한다며 1년 동안 모은 용돈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부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옆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과천시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아이유는 앞서 코로나 피해 및 확산 방지 성금으로 과천시에 3,000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난 5일 1억 원을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 1억 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는 등 릴레이 기부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1억 이렇게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상력과 민감성이 있어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느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얼마나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지를 생각해보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요새 뭐 정부 지원금도 받았고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학교도 안 가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별로 들지 않겠죠. 그래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입니다. 바람직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력이 있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좀 잘못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만 행동을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상상하고 더 깊게 감정이입을 하고 민감하게 행동 계획을 세우면 바람직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3월 29일 경북 울진에서는 국민들이 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저희 탓에 청정 울진을 못 지키게 되어서 죄송하다. 저희의 정보와 내용을 주위에 전해달라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운영하는 채소가게 상호와 그 가게 이름과 딸 A씨의 동선도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그 가게 주인의 딸이에요. A씨는 프랑스에 요리를 배우러 갔다가 3월 21일에 귀국,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인천공항, 동서울터미널, 울진터미널을 거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고 그를 집에 데려다준 택시기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A씨는 가족과 접촉하지 않았다. 곧바로 자택 2층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만 남겼고 이후 대화는 영상통화로만 했대요. 그리고 A씨의 부모는 딸을 위해서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 세탁기와 가스버너, 전자레인지까지 방 안에 준비해줬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보건소의 권유에 따라 울진군 의료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부모는 그에게 의료원을 오갈 때 누구도 만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걸어서 다녀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딸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고 또 본인이 이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 중에 걸려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더 많은 확산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바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귀찮은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손도 자주 씻어서 좀 건조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 그리고 나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잘하기, 손 자주 씻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에 대한 마음을 더 되새긴다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 수업이 좀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짤막하게 조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도 보기로 합시다.